안녕하세요. 차트에게 쭈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요 번외편이었죠.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영상이었고, 오늘은 이제 어,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제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해드리는 강의가 유익할지 아닐지 좀 판단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도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저번 시간에 봤던 게 파동과 조정, 도대체 파동이 어디까지 파동이냐 관련된 영상을 보셨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동에 관련된 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대파동에 관련된 걸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대파동 하나만 하셔도 중파동, 소파동도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파동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해요. 대파동 하면서 뭐 시간이 좀 되면 뭐 중파동, 소파동도 일단은 파동을 긋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오늘 영상으로 해서 파동 긋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하고요. 계속 파동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쵸? 가끔씩 제가 언제 언급했던 뭐 상승세, 그죠? 하락세, 그 다음에 보합세, 그 다음에 혼조세, 그리고 상승세는 상승세인데 진정한 상승세, 또는 하락세는 하락세인데 진정한 하락세. 뭐 그닥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뭐 진정한 상승세, 진정한 하락세. 상승세는 상승세고 하락세는 하락세의 진정한이라는 단어는 왜 붙냐? 뭐 굳이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진정한 상승세라는 건 상승을 하고도 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세는 반대겠죠. 하락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라는 말씀도 좀 드렸죠. 먼저 간단하게 이제 타이밍, 뭐 여기서 올려야 되는데 또는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설명이 부족하죠. 그거는 따로 타이밍에 관련된 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이러저러한 것들이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캔들 패턴, 캔들 신호들이 나오면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또는 청사를 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다. 근데 시나리오가 나와주려면 캔들군도 좀 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작은 캔들군에 관련된 얘기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작은 캔들군에 관련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제일 기본인 파동을 좀 그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분들한테는 사실은 파동을 긋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선에 의지하게 되면 또 보조지표처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파동의 선을 그은다면 파동의 선을 잊어버리신 게 맞아요. 이게 눈에 많이 익히시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보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전고점 전저점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건 중파동에 관련된 어떤 흐름들, 소파동에 관련된 흐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연상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들, 그랬을 때 나오는 뭐 캔들 패턴 신호가 있다면 좀 더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고, 또는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매수나 매도를 했을 때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자, 각설하고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저와 같이 일단은 대파동을 한 번 더 그려 보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파동 긋는 걸 오늘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어, 짜집기가 좀 돼서 연결이 되면 부분적이나마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흐름을 읽게 되면 사실은 시나리오는 자동적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큰 흐름, 그러니까 대파동을 좀 알게 되면 이제 이 흐름 다음에는 상승하는 게 좀 더 정상이다. 근데 만약에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보합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상승을 마무리를 하고 하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래서 하락을 할 준비를 맞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락을 하는 척하고 하락 조정만 주고 다시 재상승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큰 흐름을 읽기 위한 거니까, 그게 된 다음에는 세세한 부분은 작은 캔들군 또는 뭐 중파동, 뭐 타이밍, 캔들 패턴 신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매수나 매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면 큰 흐름을 읽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큰 흐름을 읽었으니까 끝이냐? 끝이 아니죠. 뭘 하셔야 돼요?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복귀도 해보는 거죠. 복귀를 해봐서 매매일지를 써봐서 내가 실제로 어디에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매매일지 통해서 그것들을 파악하고 잘한 건 잘한 대로 내비두고 못한 거는 없애가면서 우리가 누적 수익을 쌓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되도록이면 파동에 대한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차트가 이게 지금 보면 해외 선물 차트예요. 해외 선물. 저저번 시간이었겠죠? 그때 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선물 종목 검색을 보면 전체 보면 쭉 해서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여러 개 나와 있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수는 뭐 S&P 500 뭐 이런 거 있죠. 나스닥, 미니 나스닥 뭐 100 이런 것도 보이고, 니케이 일본 지수죠. 뭐 이런 러시아, 뭐 멕시코 뭐 이런 등등등, 항생 등등등 이런 지수들이 있고요. 해외 선물에 이런 것들이 있고, 통화는 어떻게 보면 FX 마진거리 있는 통화를 그대로 갖다 놨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여기 유로 FX, 이게 이제 FX 마진거리에서는 유달이 되겠죠. 이런 게 유달이 되는데, 여기 미니자 붙은 거, 이거는 이제 증거금 싸지는 거죠. 제가 증거금 여기도 말씀드렸죠. 차트 똑같죠. 눌러도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증거금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리에는 뭐 금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리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금속에는 뭐 구리, 그리고 이렇게 미니란 말 대신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기도 해요. 마이크로 골드.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증거금이 조금 저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브렌트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그 다음에 이 미니 같은 글자 또 뭐 그런 것들이 붙으면 증거금이 조금 더 저렴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축산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콘, 지금 보니까 미니콘 이런 건 없네요. 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튼 뭐 콘 같은 것도 있고, 그쵸? 여기 뭐 밀도 있고, 여긴 콩이죠. 소이빈스 콩 뭐 이런 것도 있고, 러프라이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매매하는데 종목명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매매 차트가 뭐냐, 이런 걸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중에 콘 얘기해서 콘 한번 볼까요? 19년 12월 몰이네요. 12월 몰. 이 몰이 뭐냐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저는 매수나 매도를 할 뿐이니까 차트만 읽고 매수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콘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60분 봉이에요. 60분 봉이니까 결국엔 1시간 차트죠. 자, 이제 과거 차트를 좀 불러와 볼게요. 다 불러와졌네요. 다 불러와졌는데 쭉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갔던 여기 막 이상하죠. 이게 지금 갔던 시점에는 2015년 12월 18일 정도의 차트인데, 이거는 차트로 보기엔 좀 힘들죠. 자, 우리가 차트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땡겨 볼게요. 이거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뭐 깨진 건지 아니면 키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엉망인 건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거. 쭉 넘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차트를 좀 읽어볼 수 있는 수준은 뭐 여기도 읽어볼 수는 있지만 좀 우리가 많이 눈에 익혀있던 부분 정도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막 갭상승 갭하락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죠.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슬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이쯤부터 볼까요? 보시면 조금 전으로 가볼게요. 그래요. 일단 요 근방에서는 거의 최고점이 지금 여기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일단 최고점부터 해서 지금 보여지는 걸로 대파동을 그리라고 하면 현재는 여기 최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최저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니네요. 아니면 실제 최저는 여기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최고라고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파동을 그려라라고 하면 일단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선 한번 쓱 그으면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대파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파동하고 소파동은 무시한다가 되겠죠. 자, 여기로부터 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이쯤 되면 대파동일 만한 게 하나 더 나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대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비율상 차트 화면에 3분의 2 또는 반 정도 이상 정도 가면 대파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파동에 속해 있는 중파동하고 소파동은 무시한다죠. 자, 이렇게 일단 요 정도면 일단 대파동의 연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자, 그거 볼게요. 일단 보이는 대로. 그럼 얘도 대파동이냐 중파동이냐 약간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 왼쪽에 있는 얘는 대파동이 맞죠. 대파동이 맞아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정확히는 저저번 시간이겠지만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조정 준 걸로는 우리가 파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조금 더 줬다?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삼각형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후의 흐름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이 정도 조정을 주면 이제는 정말 파동으로 볼만하다. 파동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전고점 전저점을 긋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세 입장에서 여기가 전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파동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조정들은 우리가 무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파동이나 중파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무시를 해보자라는 거죠. 좀 더 많이 내려서 조정을 줬을 때 파동으로, 누가 봐도 파동으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아무튼 현재는 여기인데 여기도 아닐 수도 있죠. 아직 몰라요. 우리가 더 내려갈지 아닐지. 일단 얘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게 맞네요. 그죠?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쭉 긋기 전에 이 정도에서는 모르죠. 더 내렸을 때, 아, 최저. 그러니까 처음엔 항상 이 시점에서는 여기가 최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긋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넘겨다 보니까 최저가 자꾸 이제 갱신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는 여기 있을 거고, 또 갱신했던 당시는 여기 있을 거고.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대파동에 선을 긋는 거잖아요. 파동의 선을. 이게 나중에 가면 이 대파동에 선을 긋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눈에 너무 잘 들어올 정도로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좀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캔들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땡기는 거거든요. 땡겨서 보다 보면 대파동은 어쨌든 비율상 화면에 반 이상 정도는 올라가 줘야 우리가 파동을 인정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만큼 아까 여기였었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중파동일 수도 있고 대파동일 수도 있고 애매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거의 대파동이 확실히 맞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 왔었어도 대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트의 흐름이 상대적이라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최저점이 여기가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저점부터 다시 선을 이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고점인 여기까지가 대파동으로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할 만하죠. 좀 더 넘겨 보겠습니다. 좀 넘겨 봤더니 좀 바뀌긴 하죠. 일단 보여지는 것도 여기가 맞아요. 맞고 좀 더 넘겨볼까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죠. 올라갔기 때문에 보여질 당시에는 여기가 최고점이었지만 다시 최고점이 바뀌죠. 이러면 얘도 충분히 화면상의 대파동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가볼까요? 그랬던 여긴 줄 알았는데 또 바뀌죠. 또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돼요. 자, 또 바뀌었어요. 그쵸? 와, 이제 장난 아니죠. 대파동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굉장히 컸던,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중파동처럼, 대파동도 아니고 중파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꾸, 어, 상승을, 상승을 계속 좀 많이 한 상황이라서, 여기가 중파동처럼 약간 보일 수도 있죠.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좀 바뀌었네, 그죠? 여기가 아니라 또 바뀌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가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제 자꾸 내려오죠. 이제 내려옵니다. 자,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또 최저점은 여기이긴 하지만 현재 보이는 그 다음 최저점은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대파동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여기가 고점이라서 대파동일 수도 있고 중파동일 수도 있는데 중파동보다는 대파동 좀 더 가까운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제 상승을 할 때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어떠냐면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왔어요. 이거 대파동으로 볼 수 없죠. 그쵸? 자, 인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물론 이제 이후의 흐름은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올리고 있죠. 이미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 또 굳이 예선을 그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아직은 대파동으로 보기는 힘들죠. 자, 근데 하락세 입장에서 사실 이게 이제 아주 큰 흐름은 상승을 하다 하락 조정을 좀 많이 주는 상황이죠. 하지만 만약 하락세 입장에서 이만큼 정도에서 이만큼을 파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상승세지만 이게 만약에 저기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좀 더 했다가 상승 조정 줬다라고 하면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면 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락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하락을 하다가 이만큼 줬고 이만큼 정도 줬어. 그러면 아직은 파동으로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또 이만큼 줬어. 여기까지 줬으면 세모에 세모.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럴 때는 이제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락세도. 그렇다고 치면 선을 그으면 돼요. 그러면 전저점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고 다시 재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락 조정을 줬다라고 보기에 되게 미미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긋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쵸?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어쨌든 보여지는 건 여기가 고점이니까. 그 다음 만약에 또 이만큼 하락 조정을 줬어. 그러면 이거 하락 조정 준 거를 우리가 조정을 줬다고 하지 파동으로 여기서는 파동으로 인식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아무튼 고점은 여기에요. 현재 고점은. 그래서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가볼까요? 그쵸? 조정 줬다가 다시 이만큼 대파동 개념으로 보면 이제는 하락세 입장에서 대파동 확실해졌죠. 이만큼이면 하락세 입장에서도 확실해졌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어떠냐면 이제는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네. 그죠? 고점이 갱신된 거고요. 다시 현재 입장에서 보자면 재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현재는 이 정도 볼 수도 있겠죠. 볼 수 있고 조금 더 내리자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근데 시사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소파동들을 좀 무시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대파동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되고요. 좀 더 가볼까요? 근데 또 파동이 하나 생겼죠. 자 이번에는 원래는 최저점 여기지만 조금 보기 좋게 그리자면 이만큼 중간 쪽으로 놔볼게요. 그리고 다시 올렸다 내리죠. 올렸다 내렸으면 대략 이 정도 올렸다가 다시 또 이 정도 내리죠. 대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퉁친 거죠? 퉁쳤기 때문에 대략 여기 고점 여기지만 좀 더 이쁘게 그리려고 일부러 여기에 중간 정도 선을 긋고 내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려져도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쁘게 보려고 그냥 그렇게 그린 걸 뿐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해볼게요. 그러고 봤더니 대파동이 갱신했기 때문에 선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선을 또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좀 더 해볼까요? 자, 대파동 또 나왔죠? 사실 뭐 계속 나오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갑자기 급락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급락은 뭐 여기도 있어요. 거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다시 뭐 갭상승해서 다시 급등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급한 파동으로 볼 수 있죠. 몇 개 캔들 내에서 훅훅훅 내렸다 훅훅 올렸어요. 이거는 무시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무시를 했다고 치면 이렇게 그리겠죠. 무시를 하셔도 괜찮고 무시를 못하겠다. 급한 파동이 너무 크다. 사실은 크죠. 그러면 여기는 급한 파동을 그어 주셔도 돼요. 대신 이렇게 그리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현재 보이는 상태는 여기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두고 봐야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파동으로 확인한다면 이만큼 상승을 하다가 조정 주고 다시 급등을 해서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연출이 되고 있네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제가 대파동 어떻게 그린지 좀 감정 오시나요? 이 정도까지 왔어. 그러면 하락세 입장에서는 이만큼 상승 조정 줬으면 현재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 준 게 확실하죠. 파동으로 보기에 인정할 만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가능한, 여기는 이제 중파동일 수도 있고 대파동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 뭐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좀 많아지긴 하는데, 자, 이런 데는 좀 퉁 쳐도 돼. 이쯤 그으셔도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보기 안 좋죠. 이렇게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다 휩쓰고요. 자, 얘는 이거를 이거를 뭐 그것도 상관없는데, 이러면 너무 급하고 하게 되니까 뭐 이쯤, 그러니까 이게 이쯤, 여기 또 애매해지죠. 긋고 내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중파동으로 퉁 치고, 만약 중파동 퉁 쳤다고 하면 이렇게 긋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어도. 대파동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고, 그런데 더 밑에 있죠? 그러면 더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중파동처럼 보였던 게 막상 또 차트가 상대적이다 보니 또 작아졌죠. 네, 작아졌죠. 대파동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대파동은 이런데 퉁친다고 치면 또 이쯤보다는 좀 더 예쁘게 그리려면 이 정도 와야 될 것 같. 여기 뭐 여기다 직접 그으셔도 되고요. 여기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긋기도 해요. 이렇게 긋고, 그럼 저 옆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가도 되겠네요. 옆에 보니까 다 퉁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보여지겠죠? 일단 고점과 저점만 연결하면 거의 웬만하면 대파동을 그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직접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웬만하면 중파동하고 다 끝내려고 했더니만 오늘은 긋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긋기 나쁘면 지금 이 부분 다 퉁쳐서 대략 얘를 이쯤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 보니까. 그죠? 거의 제가 말하는 대로 거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 보나마나 한 차트 아니냐 라는 식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중파동 소파동까지 다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중단하고요. 대파동, 중파동, 서파동 긋는데, 사실 대파동 긋는 게 좀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중파동, 서파동 사실 똑같습니다. 긋는 건. 차이는 뭐다? 비율, 크기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대파동 긋는 게 마무리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